EJ 수학 1-A 16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16번째 테마로 사건과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요. 첫 번째,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순열 조합과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전사상 U의 요소의 개수를 NU라고 하고 사상 A의 요소의 개수를 NA라고 하자. 그랬을 때 전사상 U의 어떤 그런 사상도 같을 때에 사상 A가 일어날 확률 PA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사상이 일어날 확률 PA 이렇게 됐죠? 그래서 PA는 NU분의 NA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낯설은 용어들 있죠? 낯설은 용어. 그래서 낯설은 용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또 요 A라는 사상이 일어날 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사상은 뭘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전사건인데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나오죠. 그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들을 원소로 가지는 전체 집합을 우리는 전사상, 한국말로는 전사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소가 뭘까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요소는 바로 원소를 뜻합니다. 집합에서 원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사상이라는 용어. 사상이란 뭘까? 바로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뭘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 사건은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잖아요. 그럼 1의 눈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건이라는 용어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원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근원사상은 뭘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면 근원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근원사건. 근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1이라는 자연수 하나, 2라는 자연수 하나, 3이라는 자연수 하나, 이 각각의 자연수 한 개를 집합으로 가지는 것, 그러한 집합들을 우리는 근원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소 한 개를 집합으로 가지는 여러 개의 집합들이 있죠. 각각의 부분 집합들이 근원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용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 확률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분모를 구해야 되는데 분모,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좀 복잡하게 적어놓은 거고요. 간단히 확률을 구하는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제 1번이 있는데요. 자,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답니다. 3개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2개는 앞면, 그 다음에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죠. 자, 앞면은 2번 나오고 뒷면은 1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3개의 동전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1개의 동전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앞면 뒷면 2가지죠. 그 다음 다른 동전 하나에서 또 나오는 경우의 수가 앞면 뒷면 2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 마지막 동전 하나에서 나오는 경우가 앞면 뒷면 2가지죠. 그래서 2가지 해서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1이라는 동전, 그 다음에 C1이라는 동전, 그 다음에 C2라는 동전, C3라는 동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C1이라고 하는 동전은 바로 이렇게 앞면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앞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앞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다른 동전에서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C1이라는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고 C2라는 동전에서 앞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C2는 어떻게 될까요? C2라는 동전은 바로 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C2라는 동전이 뒷면이 나온 경우, 그러니까 C1이 앞면이 나오고 C2가 뒷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C1이라는 동전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또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C1이라는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는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총 가지수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C1이라는 동전이 뒷면이 나온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뒷면이 나온 경우. 뒷면이 나온 경우는 그럼 C2라는 동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3는 이렇게 뒷면, 앞면이 나왔을 때 C3는 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왔을 때 C3는 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뭐냐 하면 C1이라는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 자, 4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4가지 더하기 4가지 하니까 총 8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을 3개 던졌다라고 하면은 2가지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거. 우리가 경우의 수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자, 연속적으로 2번 이상의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한다라고 이미 경우의 수 파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총 8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디가 있나요? 앞면이 2번이면, 자, 여기 있네요. 앞면, 뒷면. 한 가지죠, 한 가지. 자, 이렇게. 그 다음 또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앞면, 뒷면, 앞면. 자, 2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자, 뒷면, 앞면 해서 총 3가지가 나오게 되네요. 자, 뭐가요?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오는 사건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오니까 우리가 확률을 구하면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 8분의,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3가지 해서 8분의 3이라는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 확률 문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직접 찾아야죠. 그죠? 직접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는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답니다. 던졌을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돼 있고, 다음의 확률이 어떤 거냐면 2개가 같은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라고요? 2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2개의 주사위에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냐 묻고, 그 다음에 눈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은 또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개가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눈이 나온다. 일단은 우리가 분모에 가져올 수 있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자, 주사위를 두 개 던졌다 그랬으니까 한 개의 주사위에서는 1부터 6까지 6가지가 나올 거고요. 또 다른 주사위 하나에서는 또 1부터 6까지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6 곱하기 6을 해가지고 36이라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경우의 수는 자, 6 곱하기 6에서 36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두 개가 같은 눈이 나와야 된다. 자, 두 개가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11, 2, 33, 44, 5, 66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죠?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6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6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36분의 1에서 약분을 하시면 6분의 1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고요. 자, 갈로 2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뭐냐면요. 눈의 합이 3의 배수일. 눈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에서 36까지인 건 아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의 합이 3의 배수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눈의 합이 3의 배수면, 자, 두 주사위에서 나온 두 눈을 더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3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눈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도 있고, 눈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까지 있죠. 자, 그래서 눈의 합이 3인 경우부터 눈의 합이 12인 경우까지 살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눈의 합이 3인 경우는 1, 2, 2, 1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눈의 합이 6인 거는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의 합이 9인 거는 3, 6, 4, 5, 5, 4, 6, 3 4가지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2인 거는 6, 6 해서 총 몇 가지냐면 12가지죠. 그래서 12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36분의 12 약분해서 3분의 1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바로 자, 순열 조합과 확률 관계의 내용인데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순열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내용을 경우의 수 파트에서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열이나 조합에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순열과 조합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순열 조합과 관련된 확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인데요. 남자 6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선다라고 하죠. 일렬로 설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고, 첫 번째 여자 3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여자도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여자 3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고, 두 번째 문제는 여자들끼리 절대로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3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남자 3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울 때 이웃한다 라는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넘어왔죠. 이웃한다 라고 하면 이웃하는 것끼리 묶어준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으로 구할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자, 남자 6명하고 여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죠?
9팩토리얼인 거 이해되시죠? 6명하고 3명을 합쳐서 9명이 되니까 9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는 9팩토리얼.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뭐냐면 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남자 6명하고 여자 3명이 있죠. 그쵸? 자, 그런데 뭐냐면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묶어준다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묶은 여자를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명. 이해되시죠? 자, 한 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을 일렬로 나열해 놓고요. 7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나요? 7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7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묶여 있잖아요. 그죠? 여자 3명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자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바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9팩토리얼 분에 자,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7팩토리얼에다가 그 다음에 여자들끼리 자, 자리 바꾸는 가지수 3팩토리얼 가지를 해서 확률을 구해주시면 1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 12분의 1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이렇게 확률 문제 풀 때 아주 가볍게 좀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갈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남자 6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어떤 여자도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남자 6명을 먼저 쭉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남자 6명을 먼저 일렬로 쭉 나열한다. 일렬로 쭉 나열한다가 바로 6팩토리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죠? 그 공간 사이에 여자를 끼워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게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공간이 몇 군데 있나요? 자, 이렇게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가 생기네요. 그죠? 7군데 중에 여자 3명이니까 3군데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9팩토리얼인 거 이해되시죠? 남자 6명, 여자 3명. 그 다음에 남자를 먼저 나열한다고 그랬죠? 6팩토리얼. 그 다음에 공간이 7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7군데 중에 3군데를 택해서 여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12분의 5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2분의 5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인데요. 예제 4번은 자, 이게 나가사키 이렇게 돼 있죠? 나가사키. 자, 8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에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양 끝에 모음이 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고요. 양 끝에 모음이 올 확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음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해했으면 자, 갈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갈로 1번은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한다 그러면, 자, 모음은 뭐가 있나요? A하고 I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양 끝에, 자, 일단은 뭐냐면 분모에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잡아야죠. 자, 그런데 나가사키를 보니까 A가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네. 그쵸? 자, A가 3개가 있네요. A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3개가 같은 것이 3개가 있고 나머지 다른 게 5가지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순열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지고 경우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 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하죠. 자, 이거를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개수가 8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8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렬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 3개는 자리 바꿈하면은 똑같은 거라 했죠. 그래서 자리 바꿈한 가지수만큼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3팩분의 8팩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오는 경우의 수는 양 끝에 뭐라고요? 모음이 오도록 만든다죠. 그럼 양 끝에 어떻게 모음이 오도록 하면 될까요?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양 끝에 A가 오는 경우, 양 끝에 I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A가 오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왔다. 그러면 양 끝에 A 2개가 왔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 개?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바로 6팩토리얼 가지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6팩토리얼. 그 다음에 양 끝에 뭐가 오는 경우? A와 I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와 I가 오는 경우에는 자, A 하나, I 하나 오면 나머지 요거 있죠. 요거. 자, 요렇게. 자, 여기 그러면 같은 것이 2개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같은 것이 2개가 있게 되니까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6개를 일렬로 나열하고요. 6개를 일렬로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거 자리 바꿈하는 2팩토리얼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는 뭐냐면 이 A와 I를 바꾸는 가지수 2가지를 곱해야 된다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 위에서는 AA 같으니까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생각하지 않은 거지만 여기서 A하고 I는 자리를 바꾸면 달라지죠. 그래서 2가지를 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분모에 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얘고요. 분자에 오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더하기 6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분모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6팩토리얼 더하기 6팩토리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면 14분의 3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정답을 14분의 3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내용도 좀 알아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웠죠. 그죠? 자, 그러나 요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는 예전에 기출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자,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갈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자음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뭐냐 하면 모음을 먼저 나열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음을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뭐냐면 자,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했을 때 남자들을 먼저 나열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 A라는 모음이 있고 I라는 모음이 있죠. 얘네들을 먼저 일렬로 나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 공간에다가 뭐냐면 자음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자, 일단은 모든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자, 모음 A가 3개 있죠? I 하나.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또 사용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하는 거에서 4팩을 같은 거 3개, 그죠?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5군데가 생깁니다. 이 5군데 중에 4군데를 택해서 뭐냐면 자음을 끼워 넣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지금 I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을 자 A 3개 바꾸는 가지수 3팩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음을 나열할 때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4군데를 택해서 자음을 나열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분모 그 다음에 요게 분자로 오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분모 분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14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4분의 1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확률 문제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인데요. 남자 4명, 여자 2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남자 4명하고 여자 2명이 손을 잡고 고리 모양을 만든대요. 고리 모양. 자, 고리 모양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 모양 형태로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자 2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원순열과 관련된 문제면서 또 이웃하는 문제 같이 복합되어 있죠.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이렇게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었대요. 남자 4명과 여자 2명이 손을 잡고. 그래서 여자 2명은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준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남자 4명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나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자 2명을 묶었잖아요. 그러면 한 명으로 보는 거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 5명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5팩토리얼을 5로 나누는 거 기억나세요? 그쵸? 즉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렇게 4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자 2명 차례 바꾸는 거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어디에 오는 거라고요? 분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할까요?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는 4명하고 2명, 6명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6명을 원탁에 안 친다. 어떻게 할까요?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눈 거 이해되십니까? 계산하면 5팩토리얼.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 6명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을 중복되는 6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5팩토리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자들끼리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묶어주고 난 다음에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원탁에 안 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을 5로 나눈다. 즉, 계산하면 4팩토리얼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가지수가 2가지므로 곱해주시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5분의 2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답을 5분의 2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빨간 공 4개가 있고요, 흰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3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했죠. 3개의 공을 꺼내는데 3개가 다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3개가 모두. 그 다음에는 빨간 공 2개하고 흰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그래서 갈로 1번부터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개가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조합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풀어보시면 자,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4개, 3개가 있잖아요. 그쵸? 총 7개가 있지 않습니까? 7개 중에 몇 개를 꺼낸다고요? 3개를 꺼낸다고요. 그냥 3개만 꺼내기만 하면 되죠. 뭐 나열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7개 중에 3개를 꺼낸다. 어떻게 할까요? 7C3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7C3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대요. 그쵸?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어떻게 3개가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자, 분모는 7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된다고 했죠. 7C3.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 녀석은 뭘까요? 요 녀석은 바로 요거죠. 자, 빨간 공 3개. 빨간 공이 총 4개가 있는데 3개를 꺼내는 경우가 바로 4개 중에 빨간 공 3개를 꺼내는 경우가 얘가 되는 거죠. 4C3.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되고요. 빨간 공 4개 중에 3개를 꺼내면 된다. 자, 조합은 계산하실 줄 아시죠?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35분의 4라는 답이 나올 텐데 정답을 35분의 4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 갈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 공 2개하고 흰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7C3.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 이렇게 흰 공이 3개 있고 빨간 공이 4개가 들어있는데 자, 분모에는 7C3이 오겠죠. 7C3.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4개. 자, 바로 이거예요. 빨간 공 2개 꺼내라 했잖아요. 빨간 공이 총 4개가 있는데 2개를 꺼내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이렇게 꺼내는 거죠. 4개 중에 2개 택해서 이렇게 꺼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C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흰 공도 1개 나오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공이 몇 개라고요? 3개지 않습니까? 하나, 둘, 3개. 3개 중에 하나니까 바로 이렇게 1개를 꺼내는 게 3C1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하시면 35분의 18을 얻을 수 있는데 정답을 35분의 18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제 7번.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붙어 있는 4장이 있답니다. 뭐 4장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색에 붙어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4장의 카드에 1에서 4까지의 번호가 1개씩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카드가 각각 4장씩 있는데, 총 12장이죠. 4장씩 있는데, 그 빨간색 카드에는 1부터 4까지 자연수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에도 1부터 4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고, 노란색도 1부터 4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2장에서 무작위로 3장을 꺼낸답니다. 그래서 다음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총 12장 중에 3장을 꺼내는데 그 중에서 1번 문제는 전부 같은 색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묻고요. 그 다음 2번은 번호가 전부 다를 확률이 어떻게 되냐 묻고요. 그럼 세 번째는 색도 번호도 전부 다를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갈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3장을 꺼냈는데 3장 모두 전부, 3장 전부가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분모는 12장 중에 3장을 꺼내는 거지 않습니까? 12C3. 그죠? 12장 중에 3장. 자, 그러면 3C1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 찾는 건데요.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색깔 3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종류의 색깔 중에서 하나의 색깔을 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3장의 색깔 중에서 하나의 색을 택한다. 이해되셨죠? 그럼 색깔이 선택이 됐어요. 예를 들면 빨간색이 선택이 됐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되나요? 색깔은 이제 같아졌죠. 그러면 번호가 1부터 4까지의 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1부터 4까지의
4개의 자연수 중에서 3개의 자연수가 붙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4C3은 그 같은 색, 예를 들면 빨간색을 택했다라고 하면 빨간색 중에서 뭐 번호가 나올 확률이죠. 그래서 번호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55분의 3이라는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12장 중에 3장을 꺼내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 세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 4개의 번호 중에 3개의 번호를 택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뭐냐? 전부 같은 색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5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갈로 2번은 번호가 전부 뭐라고요? 다를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번호가 전부 다를 확률.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번호가 전부 다르다? 분모는 12장 중에 3장 꺼내는 거 똑같겠죠? 그쵸? 자, 이렇게 구한 거예요. 12장 중에 3장을 꺼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색을 선택하기 전에 번호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번호를 1부터 4까지 번호가 있으니까 4개의 숫자 중에 뭐라고요? 3개의 숫자를 먼저 택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4C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번호 4개의 번호 중에 3개의 번호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의 세제곱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3개의 번호를 택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1하고 2하고 3이라는 숫자를 택했다라고 합시다. 됐나요? 3개를 택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생각하는 겁니다. 칠할 수 있는 색깔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 그래서 이 1이라는 숫자 카드에 칠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2라는 숫자가 적힌 카드에도 3가지의 색깔을 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이라는 숫자가 적힌 카드에도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3의 세제곱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55분의 27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정답을 55분의 27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갈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는 뭐냐면요. 색깔도 번호도 전부 다를 확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색깔도 번호도 전부 다른 확률. 자, 일단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는 12C3 그냥 그대로죠. 그쵸? 똑같죠. 자, 그럼 분자에 오는 경우의 수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12장 중에 3장을 뽑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C3은 뭐냐요? 일단 번호 선택해야죠.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숫자를 택해야 되니까 4C3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번호 택하는 거고요. 자, 번호를 택했다라고 하십시다. 번호를 택했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자, 3팩토리얼은 어떻게 되는 거냐? 번호를 이렇게 1, 2, 3 택했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번호가 서로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색도 달라져야 하니까. 자, 1번이 적혀 있는 카드에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을까요? 바로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2번 카드에는 뭐라고요? 2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가정해서 1번 카드에 빨간색을 칠했다라고 하면 2번 카드는 파란색과 노란색 중에 칠해야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2번의 카드를 또 색깔을 칠했다라고 하면 3번 카드는 뭐라고요? 자, 한 가지 색깔만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란색을 칠했다 그러면 노란색을 칠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3가지, 2가지, 1가지 곱해서 그게
3패까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55분의 6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55분의 6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률, 사건과 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순열하고 조합과 관련된 확률 문제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반복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